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아우디 Q7 50 TDI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입니다. Q7은 아우디의 주력 SUV 중 하나죠. 작년에 출시된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은 안팎의 사양을 좀 더 고급한 게 특징이고요. 국내에는 10대만 한정 판매됩니다. 가격은 1억 2,799만 원이고요. 기본적인 외장 디자인은 일반 Q7과 동일한데 전용 외장 색상이 적용이 됐어요.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은 외장이 올 블랙이고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Q7에 비해서는 좀 더 강인한 모습이죠. 반면에 색상이 검정이다 보니까 Q7이 경쟁 모델 대비해서 차체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보다는 차가 조금 작아 보여요. 보통 에디션 모델이 사양이 좋은 편인데 이 차 역시 레이저 라이트가 포함된 HD 매트릭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뒤 모두에 걸쳐서 순차점 등 방향 지시등도 적용이 됐고요. 보통 아우디 SUV는 뒷모습이 밑으로 좀 깔린 것 같은 모습인데 이 차 역시도 그렇고요. 특히 에어 서스펜션 제공 차량이어서 차고를 가장 낮추면 좀 더 깔리는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이 나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285에 40R 21입니다. 국내에서 팔린 아우디는 휠 디자인이 평범한 경우가 많은데 이 차의 21인치는 디자인이 꽤 예뻐요.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의 실내는 기존의 Q7과 동일한데 내장재가 좀 더 좋죠. 예를 들어서 도어트림이나 천장, A필러에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이 되는데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만져서도 그렇지만 눈으로 봤을 때도 고급감이 있죠. 그리고 실내는 꼬냑 브라운과 크림슨 레드 색상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는 꼬냑 브라운이고요. 그래서 도어트림에 적용된 꼬냑 브라운의 이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통상적인 검은색보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훨씬 더 고급스럽죠. 그리고 아우디가 독일 3사 중에서는 내장재가 가장 좋은 편인데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 적용된 가죽을 만져봐도 좀 더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특징과도 같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이그로시가 점점 빠지는 추세인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듀얼 모니터 컨셉은 요즘의 아우디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홈 화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분할이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은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도 요즘에 다른 아우디가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죠. 주로 사용하는 거는 차량이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셀렉트. 그러니까 여기서 올로드와 효율.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아래쪽에 버튼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제공 차량이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과 서스펜션, 스티어링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차량 상태에서는 약간 좀 오프로드와 관련된 그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시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시트 설정을 좀 더 상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마사지 기능도 있고 이 첫 페이지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물리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죠. 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적용이 되고요. 조형 및 시야에서 실내 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무드 조명 화면인데 보통 아우디가 무드 조명이 좀 화려하게 들어가잖아요. 이 차 역시도 도어트림과 대시보드 그리고 센터페 시야 양쪽에도 무드 조명이 여러 겹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저 콰트로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죠.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표면 등과 라인 등을 색상을 개별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차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꽤 좋습니다. 와트가 730와트인데 출력만큼이나 이 차가 실내가 그렇게 작지가 않잖아요. 실내 전체를 좀 풍성하게 채울 정도의 그런 출력이에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이고 이것도 다른 아우디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지원되는 그런 앵글이나 기능은 되게 많은데 화질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3D를 누르면은 이렇게 차 전체를 360도로 돌려서 볼 수가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인데 이게 차 전체에 둘러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있잖아요. 저게 오히려 차선을 좀 이렇게 맞추고 그럴 때 살짝 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모니터 아래쪽에 추가적인 또 모니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긴 주로 공조장치와 관련된 아이콘들이 있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공조장치보다 이 액정 자체 또는 폰트가 커요. 그래서 이게 좀 밑에 있긴 하지만 눈에는 좀 잘 들어옵니다. 저도 통풍과 열선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누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단축키도 있고 ISG 온오프도 여기 다 아이콘으로 처리를 했죠. 짧고 굵은 기어 레버는 전형적인 아우디의 스타일이고요. 전자식 기어 레버라서 위아래로 한 번씩만 밀면 되고 시동을 걸린 상태에서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에 걸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 같은 경우가 보통의 차들처럼 양쪽에 사이즈가 다르고 여기는 딱 키홀더죠.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이게 암레스트를 겸하는 건데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펼치면은 이게 살짝 위로 올라와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좀 작은 편이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줄어들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만약에 컵홀더를 2개 다 쓰면은, 그러니까 여기 안 놓으면은 핸드폰을 둘 공간이 약간 좀 부족하긴 하죠. 운전대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감각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도 스포티하죠. 주로 잡는 부분에는 이렇게 펀칭이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뭔가 손에 잡는 감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계기판 역시도 요즘에 아우디에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인데 해상도 자체는 꽤 좋습니다. 지금이 클래식이고요. 보통 아우디랑 벤츠가 드라이브 모드와 계기판 디자인이 연동이 안 되는데 이 차 역시 그래요. 그래서 클래식과 또는 여기서 S 성능 또는 다이내믹 이렇게 계기판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소비 디스플레이나 평균 속도, 주행시간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우디 보면은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러니까 세단보다 오히려 그 깊이 자체는 조금 더 얕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하체 세팅에 비해서 시트의 쿠션은 조금 더 단단한 편인데 전체적으로 컴포트 지향인 건 맞고요. 약간 쿠션이 컴포트 지향인 것에 비해서 좌우 지지해주는 기능성은 좀 더 강조가 되어 있고요. 약간 좀 타이트합니다.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도어 트림도 여러 가지 좋은 소재가 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부드러운 꼬냑 브라운의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디자인의 포인트 같고요. 이쪽 편에 익스클루시브하고 또 레터링이 붙어 있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도어 포켓도 꽤 깊은 편입니다. Q7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의 거주성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열의 그 레그룸 자체가 넓습니다.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열 시트를 이렇게 앞쪽으로 슬라이딩을 해도 이렇게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2열 거주성, 특히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독일 차들 보면은 2열 시트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이만큼이나 뒤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꽤 장점이죠. 참고로 2열 시트는 1열 시트보다 조금 더 쿠션이 단단한 편이고요. 좌판 길이도 약간 좀 짧습니다. 1열 시트 아래의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열 시트가 마운트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가장 낮게 해도 신발 넣으면 이렇게 이 정도의 공간의 여유가 있고, 반면에 가운데 부분은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뭔가 그 좌우 폭이 넓죠. 그래서 약간 좌우의 공간감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매트가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입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B필러에도 있고요. 여기 뒤에도 있고, 그리고 양쪽 모두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람 세기와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컵홀더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이 차가 차 면적이 넓다 보니까 파노라마 루프도 이렇게 넓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가운데가 2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감이 꽤 좋아요. 이와 함께 2열에도 이중접합 치고도 좀 두꺼운 유리가 들어갔고요. 양쪽 모두 이렇게 블라인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가 되게 좀 탱탱하네요. 오르고 내릴 때. 그리고 이 차는 아마 스모커스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인데 요즘에 신차에는 이렇게 잿더리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 차는 이렇게 잿더리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의 도어 트림으로서는 이 포켓도 용량이 큰 편이고요. 보통 3열 있는 SUV는 이쪽에 시트를 뭐 레버를 한번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앞으로 쭉 밀려나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단 여기를 한번 접은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푸시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한 번 더 접으면은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크게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방식에 비해서는 이게 약간 동작이 한 번 더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3열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어느 정도 슬라이딩 하기 나름인데, 보통의 이제 3열 SUV처럼 그 3열의 그 자체의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인 3열보다 이 시트 포지션이 낮아요. 이게 아마 3열에 헤드룸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3열 시트를 낮췄기 때문에 생각보다 3열에 헤드룸은 여유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2열 시트가 이게 또 되게 좀 높아서 뭔가 3열에 앉으면 약간 좀 갇혀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차들과 달리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분할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레버를 당기면은 이쪽도 역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3열 시트를 세운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은 괜찮은 편이고요.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니까 수납 공간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버튼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으로 이렇게 접을 때는 저 헤드레스트도 같이 접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열 시트까지 접으면 완전히 2열 시트까지 평탄화가 되죠. 보통의 SUV보다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공조장치는 꺼진 상태이고요. 정차 시 엔진 소음은 이 차가 V6인 걸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정차 시의 소리 자체는 조금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차 시에는 이것도 역시 V6로서는 이 운전대 진동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물론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시승차로는 좀 많은 만천이어서 아마 상태가 신차만큼 안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와이퍼는 이렇게 암에서 나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방식보다 그 워셔액 사용이 조금 적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0 V6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86마력이고요. 아우디의 V6 3.0 디젤 엔진은 출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출력 286마력이 있고 이거보다 출력이 낮은 버전이 있는데, 두 엔진을 번갈아 타보면은 출력의 차이보다 더 주행 질감 또는 가속력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출력 버전과 비교하면은 이 286마력 버전이 힘의 차이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독일 차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속에서 둥실거리는 그런 승차감인데, 또는 하체 세팅인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아주 저속에서는 약간 좀 둥실거리는 그런 승차감, 하체 댐핑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용도로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지 않나. 참고로 같은 엔진끼리 비교했을 때 Q8보다 Q7이 승차감이 좀 더 좋거든요. 좀 더 부드럽고, Q8은 아무래도 쿠페형이어서 좀 더 스포티하게 하체를 다듬었기 때문에 Q7보다 보편적인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제공된 사양이기 때문에 Q8뿐만 아니라 비슷한 급의 다른 차와 비교해도 승차감이 좀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정차 시에는 이 진동과 소음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리하지만, 디젤 엔진이 일단 주행을 하면은 가솔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승차감이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내연기관이, 특히 디젤은 이렇게 저회전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데, 이 차는 정차 시 제외하면은 주행할 때의 그런 엔진 소리는 꽤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만 이렇게 약간 좀 마일드한 가속을 할 때도 운전대로 좀 가늘게 진동이 있긴 합니다. 전체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이고요. 이 차가 포지션이 좀 높아서 그런지 앞쪽의 시야뿐만 아니라 후방 시야도 뒷유리의 면적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후방 시야도 룸미러 안에 꽉 차게 잘 들어오고,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도 상당히 적은 편이죠. Q7 정도 사이즈의 SUV는 회전 반경이 보통 이거보다는 큰데, 이 차가 리어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짧습니다. 여기서 유턴을 할 때 여유가 있죠. 리어 스티어링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좁은 곳에서 기동할 때. Q7은 드라이브 모드가 꽤 많은데, 보통은 이렇게 7가지가 되지 않잖아요.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까지, 또 인디비주얼도 있고요, 오프로드도 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가 꽤 많은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승차감이고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일상의 발로 타고 다니기에 괜찮은 드라이브 모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효율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에코 모드고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른 차들이 그렇듯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좀 둔해지죠. 다이내믹으로 넘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스포츠 모드인데, 보통 스포츠 모드가 하체가 댐핑이 좀 단단해지잖아요. 이 차도 그런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좀 컴포트를 지향을 해서 그런지 다이내믹으로 해도 좀 단단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승차감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Q750 TDI는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엔진 소리가 좀 또렷하게 V6로서는 들리는 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주행 중에는 방음이 좋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콘크리트를 90 정도로 달리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잔잔하게 들어오죠. 특히 타이어가 21인치 피제로 타이어인 걸 생각을 하면은 하체 방음이 꽤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옆유리뿐만 아니라 썬루프 쪽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요즘에는 시승차도 디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가끔 가다가 디젤을 시승을 하면은 확실히 반응이 좀 느리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 역시도 큰 토크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밀어주긴 하는데 킥다운 했을 때 나오는 그 반응 자체가 약간 좀 반박적으로 느리고, 특히 이 차가 전체적으로 좀 컴포트를 지향을 해서 그런지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반응이 좀 느슨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약간 좀 발진할 때 약간 좀 미끄러지는 느낌도 있으면서,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변속 충격이 없기 때문에 승차감에 좀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도 킥다운을 하면은 변속 충격이, 보통은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하면은 스포츠 모드에서만 변속 충격이 약간 있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다이내믹에서도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평상시에 주행을 할 때는 약간 좀 특히 저속에서 출렁거리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너 돌 때는 막상 승차감으로 방금 같이 돌아도 의외로 안쪽으로 그 감기는 모션이 좀 더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회전할 때 모션이 좀 스포티해요, 승차감 모드에서도. 그리고 48V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은 ISG로 엔진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좀 더 부드러운데, 이 차 역시도 시동이 꺼질 때 없는 것보다 시동이 떨림 없이 부드럽게 꺼지죠. 이 차가 평소에 출렁거리는 승차감 대비해서 지금처럼 승차감 모드에서도 회전할 때 모션이 꽤 스포티합니다. 286마력 버전의 경우에는 그 저출력 버전보다 출력이 또는 가속력이 한결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8초예요. 그래서 같은 엔진의 Q8과 비교하면은 이 차가 오히려 한 2초 정도 더 빨라요. 그러니까 Q8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Q7이 오히려 쿠페형 Q8보다 가속력이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빠르고요. 실제로 재원상 제로 100도 이 Q7 50 TDI가 한 0.2초 정도 좀 더 빠릅니다, 제로 100이. 무엇보다도 이 차는 보통 디젤 엔진이 좀 꾸준하게, 특히 V6 디젤이 밀어주는 맛이 있는데, 이 차가 그런 것 같아요. 저속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발진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큰 토크를 바탕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좋고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런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리터당 한 22 정도 되고요. 90으로 정속 주행 시 못해도 리터당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젤 엔진 치고는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아주 그렇게 높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이 차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은 괜찮은 편이고, 특히 110에서는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7, 18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실제로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또는 장거리 갈 때 그 장점이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풀탱크를 채웠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대략 한 1000km 정도가 뜨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좀 장점이 있죠. 이 차는 2열의 승차감도 꽤 좋은 편이에요. 아까 1열 대비해서 2열 시트 쿠션이 조금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체 그 댐핑이 딱 그만큼 단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의 승차감은 이것도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 또는 동급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디젤 엔진이 이렇게 90% 정속 주행하면은 가솔린과 거의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엔진룸과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 소음도 오히려 1열보다 좀 덜 들리고, 반면에 2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열보다 방음을 조금 덜 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더 있긴 하지만 2열의 방음 역시도 꽤 좋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열 승차감이 공간과 함께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엔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2열 승차감으로 보면은 투아렉 VA 4.0 있잖아요. 그 차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승차감과 다이내믹인데, 일단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의 초기 반응뿐만 아니라 댐핑도 단단해지고, 심지어는 차고도 좀 더 낮아지죠. 그래서 요 모니터 한쪽에 차고가 낮아진다고 표시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반응이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가솔린에 비하면은 이게 반응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고 댐핑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통 아우디의 디젤 엔진 또는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엔진이 회전 질감이 디젤로서는 꽤 좋은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고회전을 많이 사용을 하는 뭐 대략 한 4000rpm 이상에서도 그 회전 질감이 꽤 좋아요. 보통 디젤 엔진이 4000rpm 넘어가면은 갑자기 회전 질감이 좀 뚝 떨어진다거나 그런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한결 덜합니다. 댐핑에서 승차감과 다이내믹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할 때도 좀 비슷하네요. 다이내믹에서 살짝 좀 더 모션이 공격적이긴 한데 이 차는 아까 승차감에서도 클리핑 포인트 지나서 가속보다 더 밟으면은 안쪽으로 살짝 감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우디는 언더스티어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진짜 그거는 좀 옛날 얘기고 요즘에 이렇게 좀 푹신한 승차감 모드로 달려도 회전할 때 그런 모션이 꽤 스포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Q7을 50 TDI로 오랜만에 시승을 해봤는데 사실 Q7이 나온 지가 좀 됐고 디젤도 요즘 타면은 올드한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한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근데 승차감 면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경쟁력 또는 장점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상의 발로는 꽤 좋은 승차감이고 특히 이제 장거리를 갈 때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달렸을 경우에는 가장 승차감이 좋은 편인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차 역시도 디젤 엔진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일반 전에 타봤던 없는 사양의 Q7보다 승차감이 한결 고급져요. 그리고 실내도 아우디가 이 디자인을 사용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역시도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장재는 이제 독일 3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이고 그리고 ADS를 포함해서 주요 편의 장비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실내에서 단점은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하이그로시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좀 먼지가 되게 쉽게 쌓여서 지금처럼 햇빛이 비칠 때는 이게 약간 좀 눈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승차 기준으로 보면은 정숙성은 디젤로서는 좋은 편이지만 진동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사이즈가 있는 SUV는 고속으로 달릴수록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인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제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런 바람 소리도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로써 아우디 Q7 50 TDI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